일단 우리가 이 당시 6세기에 동아시아의 정세가 이러해요. 오른쪽 자료를 보면 돼요. 고구려랑 백제랑 외랑 돌궐이랑 쭉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얘네끼리 한 팀인 거야. 얘네가 같은 팀이고 신라는 수당 중국과 한 팀이에요. 이걸 동맹이라고 하고 이렇게다가 너희가 하나 쓸 게 있는데 뭘 쓸 거냐? 얘네들은 위아래로 동맹을 맺었죠. 이런 걸 남북 세력. 얘네가 남북 세력이라 하고요. 조금 더 줄일게요. 남북 세력. 그리고 얘네가 동서 세력. 이라고 해서 이렇게끼리 서로 한 팀이니까 같은 팀이 아닌 애들하고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너희가 개념 정리해 온 게 고구려가 수당의 침입을 물리친 그걸 정리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요동성, 을지문덕 이런 거 정리해 왔잖아요. 그거부터 들어갈 거야. 자, 볼게요. 그 지도를 지금 우리는 1번 개념을 첫 번째 나오는 거 얘들아. 요거를 지도로 끝낸 거예요. 지도로 끝냈어요. 그래서 바로 아래쪽으로 갈 거예요.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자 수나라라는 게 중국의 나라고요. 수나라 황제 이름이 문제였고 이제 얘네가 쳐들어와요.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복속을 요구했다. 여기서 복속이 뭘 의미하는 거야? 뭐 하라. 복속하라 라는 게 뭘까? 그냥 항복해라.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건거든. 근데 얘네가 뭐하러 그거를 수용하겠어. 그지? 그래서 고구려가 거절하고 먼저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해요. 이걸 선제 공격이라는 거야. 먼저 공격해. 그래서 수 문제가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죠. 30만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근데 수나라 군대가 홍수나 이런 거 등등에 시달리다가 그냥 돌아갔어. 어쨌든 실패했죠. 그래서 자기 아들 양제가 쳐들어와요. 이거는 빨간색 들고 자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이에요. 별표 하나 땡. 우리나라 통틀어서 모든 전쟁 역사 중에 전쟁사 중에서 3대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수대첩일 정도로 우리가 진짜 크게 이겼어요. 크게 이겼고 여기 수나라의 우중문이라는 장군이 30만이나 되는 별동대가 뭐냐면 이제 특별히 훈련이 잘 된 애들이지. 특수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이겼어. 누구? 을지문덕. 살수라는 곳에서 적으로 수나라는 2차례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 돈이 많이 들고요. 백성들도 많이 죽었고 이러니까 멸망했다. 수나라는 멸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그 고구려에서는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해. 고구려 지배자 이름이 연개소문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수나라 망하고 나서 당나라라는 중국의 나라가 나왔어요. 근데 당나라는 처음에는 고구려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당태종이라고 하는 당나라에서도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너희 혹시 양귀비 들어봤어요? 뭐 중국에서 엄청 예뻤다는 그 여자 왕비가 있는데 그게 그 여자가 당태종의 부인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왕권이 셌어 이 사람이. 즉위하고 나서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고구려를 압박해. 나 너희 쳐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가 연개소문을 파견해서 그러면 연개소문은 그냥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은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고 신하 중에 제일 높은 관직. 신하 중에 제일 높았어. 대망리지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몰라도 밑에 나온다. 대망리지. 어쨌든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얘를 파견해서 뭘 만들었냐. 천리장성. 또 빨간색 하나 딱 해놓으세요. 우리가 먼저 성을 쌓았어요. 당나라가 올까봐 준비하는 거지. 근데 예상대로 왔어요. 당나라는. 그래서 그 당나라가 왔던 이유는 고구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변이라는 게 뭐냐면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자기가 힘이 세지자 앞잡이, 그러니까 자기 대신할 왕을 세우고, 허수아비 같은 왕이겠지. 왕을 세우고 스스로는 대망리지가 되어서, 대망리지가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어서 권력을 장악했어. 그래서 그냥 당나라는 이걸 핑계로, 야 너네 나라 이상해, 너네 나라 왜 저런 신하가 왕을 쫓아내고 이렇게, 내가 너네 나라 가서 질서를 유지해줄게, 이런 핑계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열심히 막아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동성, 배감성, 뭐 안시성을 공격했는데, 이거 빨간색 하자. 안시성, 성주와 백성들이 열심히 막아냈어. 이걸 안시성 싸움, 안시성 전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쳐들어온 당나라 침입도 모두 격퇴했어. 결론, 여기서 너희가 암기해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빨간색 해준 것들이에요. 첫째, 사이수대첩은 어느 나라 때?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야. 그지? 수나라 때 누구? 을지문덕. 요 정도는 해줘야 돼. 이건 암기 포인트고, 암기할 때 암기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사이수대첩이니까 수나라.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사이수대첩의 수나라. 그리고 사이수대첩 네 글자, 을지문덕 네 글자, 이렇게 외우는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그냥 상식이야. 솔직히 역사를 잘하는 초딩들도 알아, 이런 건. 그치? 초3도 안다고, 이 정도는. 역사를 잘하는 애들은. 사이수대첩, 을지문덕, 수나라 이렇게 알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당나라를 대비해서 성을 먼저 쌓았죠. 고구려가. 그 이름 천리장성인 거야. 중국에는 무슨 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이 있지. 우리는 천리장성. 고구려 거. 그 다음엔 당나라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았던 싸움이 안시성. 요렇게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있지? 암기됐죠? 잠깐 머리 떠올려봐. 암기해야 돼. 수나라가 뭐더라? 사이수대첩, 을지문덕 이렇게. 고구려에서 먼저 쌓았던 성이 뭐더라? 천리장성 이렇게. 당나라가 왔을 때 무슨 성이었더라? 안시성 싸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한번 찝고 이렇게 딱 자기가 스스로 찝어내서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고구려는 무슨 힘으로 도대체 중국을 막아냈을까 이거야. 중국도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어떻게 막아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산성을 이용한 방어체제. 그러니까 고구려의 산성이 되게 견고했다고 해요. 산에서 성을 쌓은 거야. 두 번째는 요동지방에 철광지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철광지대를 고구려가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이용한 철광을 뽑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뛰어나게 재련을 해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뛰어났대요. 이렇게 덕분에 우리가 막아냈다 라고 합니다. 서술형 단골 나와 있죠? 왜 막아냈는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묻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통일하는 과정으로 갈 거예요. 자,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요. 나당 동맹 이전의 삼국의 정세는 일단 백제에서는 의자왕이라는 왕이, 혹시 너희 들어봤죠? 삼천궁녀 어쩌고 해가지고 뭐 낙화하면서 삼천궁녀가 물에 빠지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옛날에 의자왕을 배울 때는 이 의자왕이 맨날 뭐 여자랑 놀고 술 먹고 이런 왕으로 배웠었는데요. 나중에 연구를 많이 해보니 그런 왕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전투도 잘했고 땅도 넓혔고 되게 나라를 위해 힘썼던 왕이었대. 근데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냐 하면 결국은 삼국은 누가 통일했어? 신라가 통일했죠. 신라 입장에서는 신라의 입장에서만 역사를 쓸 거 아니야. 그럼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왕을 굳이 칭찬할 필요가 없잖아.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사이 안 좋았던 게 백제신라니까. 그래서 의자왕을 일부러 헐뜯으려고 그렇게 썼다, 이런 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왕은 좋은 기록이 더 많아. 어떤 기록이 많냐 보면 백제가 봐봐, 신라 땅을 엄청나게 함락해. 의자왕 때 이것도 먹어. 대야성이라는 성도 먹어. 의자왕 때. 그러니까 힘이 셌다는 거죠. 심지어 대야성은요, 얘들아,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인데 하나만 써두면, 거기 써두자. 배경 지식이에요.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이 성의 성주였어요.
김춘추의 딸이 그냥 여기 살았다. 근데 의자왕이 가서 대야성을 쳐들어갔다고. 자기 딸이 죽었겠죠, 그러면. 그래서 김춘추가 너무너무 슬퍼해. 그래서 백제를 엄청 싫어하거든, 김춘추가. 내가 백제 어떻게든 잡아먹어야지. 그 배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나 백제 어떻게든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래서 먼저 달려간 나라가 고구려야. 김춘추가 고구려한테 가요. 백제 같이 치러 가자고 얘기하러 간 거야. 근데 고구려가 이걸 거절해요. 서로 조건이 안 맞은 거야. 그래서 김춘추가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빽하고 어디로 가요? 당나라로 가요. 이제 빨간 펜. 나당 동맹이 그렇게 해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가 손잡은 계기는 고구려가 까서지, 그지? 고구려가 수용했다면 당나라랑 손 안 맺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당 동맹을 체결해서 괜히 당나라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해줄 리가 없지. 뭔가 있겠지. 그래서 당나라의 요구 조건이 뭐냐 하면 당나라는 신라를 도와주겠다 약속은 해요. 대신 땅을 달라 그래. 여기를. 요거를 외워야 돼요, 얘들아.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달라.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달라 했고 그걸 신라가 오케이 해서 나당 동맹이 성립이 되는 거야. 알겠지? 모든 국가적인 외교는 그래요. 서로 주고 받는 게 다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됐으면 이제 당연히 제일 먼저 어디를 쳐들어가? 백제죠. 김춘추의 수건. 딸을 죽였으니까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백제로 갑니다. 백제가 그 당시 지배 세력이 분열되어서 나라가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거에서 심지어 당나라 신라가 손잡았잖아 이제, 그지? 같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백제가 기벌포 하나 줄 쳐놓을까요? 그냥 파란색 정도로. 당나라의 소정방이라는 장군이 이끈 당나라 군에게 일단 백제가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건 들어봤을걸? 계백 결사대 들어봤어요. 황산벌 전투. 계백이란 장군이 이제 백제의 장군이에요. 결사대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을 말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지. 누굴 위해? 백제를 위해. 어디서? 황산벌에서 그럼 계백과 누가 싸웠냐면 얘들아, 신라의 김유신이 이렇게 싸워. 이렇게. 근데 김유신이 이겨요. 김유신이 이겨서 그러면은 계백은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죠. 근데 자결. 그러니까 어쨌든 장군의 목을 베진 않았고 자기는 그냥 자결하고 자기의 부대 군대 신하들은 다 죽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백제가 망했어. 백제가 망해서 나당연합군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다.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의자왕은 항복함으로써 백제가 멸망합니다. 660년. 내가 뇌의 용량이 좀 된다면 660을 외우면 좀 좋아요. 연도를 좀 암기하면 기억이 좀 잘 나거든요, 나중에. 그 다음에 백제 망하고 나서 이제 고구려로 달려간다. 고구려도 그 당시 힘이 좀 빠져 있었어요. 전쟁을 2차례나 겪었거든. 아까 수나라 당나라, 그치? 그리고 연개소문이가 아까 뭐 대망리진가 뭔가 됐다며요. 근데 연개소문 이 사람 진짜 연개소문이야. 선이 연씨예요. 연계가 아니고 선이 연씨야. 근데 자기는 힘이 셌는데 자기 아들들은 아빠만큼은 파워가 없었던 거야. 서로 싸웠어요. 권력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얘네도 망해요. 그래서 줄 쳐놓자. 평양성이 함락되고 668. 그래서 지금 그럼 백제도 망했고 고구려 다 망했네. 그죠? 이 상황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자, 밑에 백제와 고구려를 다시 살립시다. 이게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이 뭐다? 다시 살리자, 흥하게 하자. 이게 한자 그대로 쌤이 해석한 거야.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예요. 다시 흥하게 하자, 다시 살리자. 그래서 백제를 다시 살리자라는 운동은 복신, 도침, 왕자풍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는 암기를 살짝 해도 되는데 너희가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한국사로 똑같이 또 배우거든요. 고1 때부터. 그땐 이걸 외워야 돼. 그럼 애초에 지금부터 외우는 게 낫겠죠?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쌤은 어떻게 외우게 하냐? 백제가 두 글자지. 얘네 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왕자 풍은 그냥 풍. 어쩔 수가 없어. 풍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렇게가 백제의 부흥운동 위에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또 네 글자도 있어. 흑치상지. 즉 백제는 두 글자 네 글자가 주로 많지요. 들어와. 그랬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부흥운동 지도자들 얘네들 복신, 도침, 흑치상지 얘네들이 서로 싸웠어요. 얘네들끼리 분열해가지고 그래서 백강전투라는 전투에서 결국 나당연합군에 패배를 하면서 모두 다 죽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망명 가거나 했어요. 그 다음 고구려는요 얘들아 주로 세 글자 고현무, 건모잠, 한승 이렇게 세 글자 그 다음에 왕자들은 얘는 두 글자 얘는 한 글자인데 어쨌든 요런 사람들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 나라도 고구려 부흥운동도 안승이 얘가 건모잠이라는 얘를 죽였어요. 이렇게 죽여가지고 결국 여기도 내부 분열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파트는 중3 때는 가볍게 해도 돼요. 심지어 여기를 학교에 안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안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은 미리 외워주면은 좋다 이거야. 이때는 꼭 나오기 때문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통일합니다. 통일은요 얘들아 별표 3개 무조건 외워야 돼요. 통일 순서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이야. 100%.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아까 삼국통일 전에 신라와 당나라가 손잡고 있었죠. 그게 나당 동맹이었지. 근데 이제 와서는 둘이서 싸워요. 왜냐? 당나라가 갑자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다 먹으려고 그래. 아까 우리 얘들아 당나라는 무슨 강 이북만 주면 됐죠. 무슨 강 이북이었지? 기억나요? 당나라가 조건으로 얘기한 게 있잖아. 무슨 강 이북을 달라. 무슨 강? 대동강이었잖아. 그래서 이거 체크했잖아. 이거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저 땅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로 와서는 갑자기 전국을 다 먹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이제 백제의 옛 땅에는 웅진도독부, 고구려에는 안동도호부,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라는 이거 이제 외워야 돼요. 웅진도독부는 웅진이라는 게 백제의 옛 땅의 이름이고 안동은 동쪽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고 계림은 예전 신라 이름이거든. 그리고 특이한 게요 얘들아 도호부라고 해서 고구려 땅만 이름이 달라요. 보고 있죠? N 도독부, N 도호부, 도독부잖아요. 고구려 땅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어쨌든 그지? 그렇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빡치잖아.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이나 백제 유민들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나당 전쟁을 일으켜. 같이 싸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한 팀이 돼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라가 이 전투 두 개는 외우는 거예요. 이제 매소성 기볼포전투 체크하시고 외워두세요. 신라가 여기서 이제 당군을 격파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돼요. 매소성은 얘들아 성이 있으니까 육지에서 이긴 거야. 기벌포는 포가 바다거든요. 바닷가 항구란 뜻이야. 즉 수륙 둘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나라를 쫓아내고 삼국 통일을 신라가 하게 되었다. 예요. 결국 핵심 여기서 핵심은 만약에 너무 쉽게 나온다 하면 순서만 알면 돼.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백제부터 쳐들어가고 고구려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을 했다가 통일하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거고요. 어렵게 나오면은 사이사이에 왜 당나라가 먹으려 했는지, 어디를 먹으려 했는지 이런 거랑 외워야 되는 거.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은 그 사이에 백제고구려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을 어떻게 했는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알아야 될 수도 있어. 큰 틀에서는 빨간색 위주로 하세요. 내려갈게요. 그래서 삼국 통일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또 별표 2개 해놓고 서술형 이렇게 써봐봐. 이건 주로 학교에서 서술형을 낸다면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삼국 통일의 아쉬운 점은 왜 하필 신라가 하필이면 당나라를 끌어들였을까? 이게 아쉬운 거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어쨌든 땅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이 대동강 이북은 어쨌든 쟤네한테 줘야 되니까 대동강 이남으로만 한정된 게 아쉽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 뭐 역사가 만약에 없지만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걸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고구려는 땅이 넓었잖아. 그치? 근데 좋은 점, 어쨌든 우리가 통일을 했다는 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얘네 힘이 합쳐져서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 단어 자체를 외우는 거야. 자주적 통일이에요. 이게 이제 자주라는 게 색깔 뭐 자주빛 이 색깔이 아니고 스스로 자자에 주인이 된다 할 때 주자야.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끼리의 힘으로 우리끼리 어쨌든 뭉쳐서 당나라를 쫓아냈다가 의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 단어 자체를 써줘야 된다고. 서술형에서는. 자주적 이 말 자체를. 그리고 어쨌든 최초다. 통일 자체가 최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찢어져 있었는데 고구려 부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다. 그러니까 최초로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문화. 통일된 통일신라라는 문화가 나오게 됐다. 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요렇게를 기억하고 암기하고 문장 자체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신라 통일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자주적 통일이며 최초의 통일이었고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발해는 이제 가볍게 하는데 발해는 대조영이 세웠는데 대조영은 고구려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발해 주민들은 모두 다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별표하자. 하나만. 땡.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어. 왜냐면 자기들이 고구려 출신이니까. 그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담고 있는 증거가 하나, 둘 있는데 첫 번째 증거가 대다수가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다는 거. 두 번째 증거는 발해의 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나는 고구려 왕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는 너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됐고 왜요? 잘렸구나. 선생님 초성 힌트를 써놨죠. 수 문제가 왔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인 수양제가 왔어. 근데 막은 게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 그다음에 당태종이 쳐들어왔는데 여기를 함락을 했지만 우리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들이 막았죠. 그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했던 거 신라의 누구의 제의로 나동 동맹이 됐주라. 누구예요 이 사람? 김춘추. 그리고 백제에서는 기벌포에서 당군에게 망하고 누구의 결사되더라? 계백이지. 계백장군. 고구려는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망했죠. 그다음에 통일에서는 삼국통일 요렇게 해서 승리를 했고요. 발해는 누가 세웠어? 누구죠? 대조영. 이에요. 옆으로 갈게요. 여기로 가서 첫 번째 1번 고구려 얘네 백제 왜 얘네가 다 남북 세력이었죠? 얘는 돌궐. 그치 돌궐이고 그다음에
국경성, 국경지대 무슨 장성? 전리장성. 그 다음에 을지문덕이 일급 무슨 대첩? 살수대첩. 고구려의 누가? 연개소문. 그렇지. 연개소문이 보장왕을 세우고 대망리지가 되었다. 여기는 오가 하나만 있어요. 뭐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당군이 매소성 기볼포에서 신라의 대승을 거둔 게 아니라 신라가 이겼죠. 신라가 이겼어요.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입해서 요동성과 발감 함락했어. 했고 이걸 안시성에서 막은 거지. 이거는 발해의 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신라 국왕이 아니라 고구려 국왕을 자처했어요. 고구려 국왕을. 그다음에 이게 아니고 대동강이었지. 대동강 이남이었죠. 그래서 XOSS. 그다음에 백제는 선생님이 두 글자라 했잖아요. 복신, 도침. 얘는 안승 왕자니까 고구려고 고구려죠. 고구려고. 김유신 하면은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에게 승리한 장군이고, 그치? 김춘추 하면은 나당 동맹을 맺은 사람. 대조영은 발해를 세운 사람. 내가 살수대첩 이렇게 가는 거지. 동그라미 합시다. 고구려 유민과 누구로? 누구로? 얘네하고 누가 얘네가 지배층이고 누가 피지배층이에요? 일본일 리가 없잖아. 말가 아니에요. 백제 부흥군과 연해연합군은 백강전투에서 당나라는 고구려가 좀 다르다 했죠. 이름이 좀 다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선생님이 몇 개만 할 거고요. 나머지는 너희 숙제입니다. 몇 개만 같이 할게요. 4번 볼게요. 뚜둥 4번 지도를 봐야 돼요. 약간 지금 렉이 있죠. 4번의 이 지도를 보면은 지도는 항상 너희가 지도를 볼 때 얘들아 쫄 필요가 없고 뭘 핵심적으로 먼저 보냐면 여기를 봐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봐줘야 되고 그럼 저거를 보니까 고구려 어쩌고 고구려 어쩌고 당나라 어쩌고니까 아 당나라하고 고구려가 싸운 건가 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보는 거야. 그 상태에서 요 그림의 힌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전쟁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운 고구려이 뭐야?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운 거겠죠. 무슨 싸움? 안시성이겠지 뭐 그치. 이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럼 저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은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을지문덕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지? 무슨 대첩? 살수대첩 어느 나라? 살수 대첩이니까 수나라. 근데 이건 당나라. 그럼 관련이 없죠. 이건 뭐다? 수나라라고 수나라. 그 다음 우중문의 별동대 했어요. 너희 기억나나요? 별동대는 수나라 때였어? 당나라 때였어? 그치? 이것도 수나라예요. 이것도 수나라. 그 다음 지배층의 내분으로 고구려가 패배하였다. 이건 나중 이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 일이죠. 시기가 맞지 않고.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한 건 어느 나라 때? 누가 쳐들어올 때? 이것도 수나라 수문제 때. 답은 이거예요. 맞잖아. 그치?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왔는데 2번의 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2번의 자료 자체가 나오거든요. 별표 하나 테크 퐁 해놓고 여기도 중요히 되어 있죠. 자, 이 글은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쓴 거야.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 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았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누가 쓴 거냐면요 얘들아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장수에게 보낸 건데 근데 약간 까는 거야. 잘 봐봐. 이게 약간 비꼬고 있어요.
아우, 니 진짜 똑똑하다. 너 작전 잘 짠다. 전술도 좋아. 네 전술은 정말 진짜 최고야. 이미 너 많이 이겼잖아. 이제 그만해. 더 까불면 죽는다. 이런 거야. 너 이제 까불면 나한테 뒤져.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그럼 을지문동 나오면 무슨 전쟁이죠? 살수대첩. 답이 바로 O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보자마자 요렇게 가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역사에서 쉬운 문제요. 뒤로 갈게요. 이제 또 지도 나온 걸로 가자. 11번. 자,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아까처럼 그런 요런 거를 먼저 보라 했죠. 요런 거를. 이거 또 안 나오냐? 여기. 요런 거를 읽어보는 거야. 지금 격전지란 말이 나오고 신라군, 당군 요런 게 있죠. 아, 그러면 얘네가 싸웠나 보지 뭐. 아니면 얘네끼리 싸웠거나 같이 싸웠거나 뭔가 전쟁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도를 봐. 지도를 봤을 때 신라군은 보라색이고 당군이 요 노랑 주황이니까 얘네 방향이 다르네. 그죠? 그럼 얘네끼리 싸우는 느낌이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같이 힘을 합치지 않았잖아. 얘네 방향도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무슨 전쟁? 나당 전쟁이구나. 이렇게 이제 눈치껏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배운 거를 확인해 보면 기벌포 막 이런 게 나와 있다고. 매소성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울 때 매소성 기벌포에서 이겼다며요. 누가? 신라가. 그래서 통일했다며. 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이기는 그 흐름이구나.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지문을 보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야. 이거 결과로 삼국이 통일되는 결과를 얻었지. 이거 결과로 당나라 쫓겨났지. 이거 결과로 처음에 당나라 군대가 요동성과 배감성을 차례로 함락하였다. 이건 언제 나오는 걸까요? 당나라 군대가 요동성, 배감성을 공격하고 우리가 그걸 막은 전투가 있어. 그게 뭘까? 기억나는 사람? 이건 안시성 전투에 대한 얘기야. 안시성 전투는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3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매서성 기벌포 승리했고 맞고 힘을 합쳐 싸웠고 말갈이 신라를 침입했어. 왜냐면 말갈하고 이렇게가 같은 팀이었으니까. 그지? 고구려랑 이렇게가. 그래서 신라를 침입 다 맞는 말이고 답이 3번입니다. 나머지 여기서 요까지는 너희가 풀어보고 채점도 해보면서 공부를 한 번 더 하세요. 요건 숙제로 둘게요. 서술형까지 해봐요. 그냥 반드시. 책을 찾아보면서라도 해요.